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 자초 등에 대해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선 8기 울산시 출범 이후 울산 사회서비스원 등 산하기관의 통폐합 과정의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시급하게 1년도 안 된 기관을 통폐합한 이유가 뭡니까? 유사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고 또 그게 가장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일극화 대안으로 추진되어 온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단과 행정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기재부를 포함한 11개 부처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장관들이. 근데 이 틀을 갖다가 완전히 뒤엎는 것은 사실 울산의 시민들의 이해를 놓고 볼 때도 되게 큰 손해예요. 3개 도시가 서로가 힘의 균형이 안 맞다. 울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다 부산의 블랙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경남도 그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선 7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하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돈 쓰고 그냥 4년 동안 쓰다가 간 겁니다. 또 시정 철학과 비전이 바뀐 만큼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시정 철학이 바뀌고 시정 방향이 바뀌었는데 왜 안 물러납니까? 물러나실 의향 없습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지금 이 현실과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울산이 최근 5년간 국세로 59조 원을 냈지만 보통교부세는 연간 2조 2천억 원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며 불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여도에 대비한 국비 지원을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 불균형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와 함께 울산의 산업단지 산재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울산시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네, 울산경찰청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등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청와대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지시로 울산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큰 비리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어느 유권자가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저도. 황운하 당시 청장이 지시로 만들어진 수사팀에서 우리 건설업자를 앞세워 김기현 시장 고발까지 사주한 것으로 해서 우리 형사처벌까지 받았죠. 해임까지 되고.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이 당시 수사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발언을 하자 수사 과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랄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 앞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할 때 절대 유념해서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발끈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관계 결론이 확인이 된 사안입니까? 아니죠? 결론이 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예, 모든 게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진실로 드러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이래서 인사 조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청장의 지시에 태만하거나 좀 뭐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당연히 인사 조치하는 게 맞죠.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분은 임기 중에 이재명 지지 선언했더라고요. 아십니까? 이거 인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살펴보지 못했어요. 보십시오. 이재명 지지 선언,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전폭 지지한다. 박성민 의원은 아예 김태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사임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여야 합의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고 해서
법 취지에 맞게 자리를 지키겠다. 그건 너무 공색한 말씀입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던 법안을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 대기 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 철회도 촉구했습니다. 울산청장이시기 때문에 유삼영 총경의 그 직속 상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서 유삼영 총경에 대한 징계위 회부 이것이 부당하다 혹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약 범죄와 전세 사기, 반복되는 울산 산단의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 대응해달라는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주군의 올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영남알프스 1000m 이상 구봉을 완등한 3만 명을 선착순으로 인증하고 기념 메달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 결과 어제까지 7만 8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3만 명이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완등 인증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 5일 영남알프스 완등인의 날을 행사와 함께 날짜 신청을 받아 복합 웰컴센터에서 기념 메달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64%, 전세 가격은 0.33% 각각 하락했습니다. 울산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전세가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하락폭은 점차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달 울산의 주택 월세 가격은 전달 대비 0.27% 상승해 매매 전세가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해서 분양한 건설업체가 지자체의 과실로 입주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강경숙 부장판사는 A업체가 울산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한 A업체는 울산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입주업체들의 입주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분양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입주 승인 거부는 분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대길 시의원이 울산시 교육청의 파견교사 제도 운영과 관련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중등교사 파견 건수가 54건이며 이에 대한 결원 대체는 정규직 교사가 2명인데 반해 기간제 교사가 52명으로 96.3%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가 수업을 맡고 담임까지 맡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학생교육원의 경우 8명의 파견교사 가운데 6명이 교육감 지명 방식으로 선발됐고 대부분 특정 교원단체 교사로 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 지역 교사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지역 교사 240명이 참여한 전교조의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94.5%가 아동학대 신고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74.7%는 소명의 기회나 진상조사 없이 사과를 종용한다고 답했고 72.2%는 사실 확인이나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분리조치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교조는 관련 법령 개정과 소명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이어 현대미포조선도 임단협 난항으로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중단하고 어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중지를 신청한 상태로
두 노조는 모두 오는 24일부터 26일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파업 가결 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 등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 3사 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주말 동안 카카오가 먹통이었죠.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까지 마비되면서 울산에서도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중단으로 인터넷 세상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올스톱됐습니다. 메신저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시민들은 주말 동안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멀리 있는 할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좀 걱정도 많이 있었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연락이 또 안 되고 하니까. 음악 플랫폼 멜론과 카카오뱅크 등이 중단되면서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멜론이나 뭐 카카오뱅크 이 정도만 좀 불편했고 또 카카오톡이 안 돼서 이제 연락이 안 된 것도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울산 택시 점유율 80%에 달하는 카카오택시가 먹통이 되면서 기사들은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로고요. 아예 없었던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티 콜에 익숙해져 있어서 좀 답답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영업은 해야 되니까. 이른바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가 된 지 10시간 만에 겨우 조금씩 회복됐지만 아직까지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이 100% 정상화되진 않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4시간가량 카카오 등 서비스가 마비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대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가 여전히 내놓은 답변은 전력 공급 차단. 카카오티 등 서비스와 생계가 연계된 자영업자들에겐 큰 타격을 입혔고 이용자들에겐 큰 불편을 초래한 이 사고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걱정하게 하는 한 계기가 됐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가 103회 전국체전에서 메달 3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울산 스포츠과학고는 105명이 이번 체전에 출전해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서보은이 양궁에서 4관왕을 차지했고 김찬영이 수영 2관왕, 민승규 레슬링 2관왕, 백두산 유도 2관왕, 손민서, 이호환이 카누 종목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대학생 장학금으로 모두 8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은 모두 1,051명으로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복지장학생 80명에게는 1인당 150만 원씩, 나머지 일반 장학생 971명에게는 1인당 7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울주군 대학생 장학사업은 원전 지원금으로 지역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291명이 늘어난 대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습니다. 울주군의 민선 8기 첫 주민과의 대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울주군 민선 8기 주민과의 대화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이어졌으며 이순걸 울주군수와 군 의원들,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12개 읍면을 돌며 1000여 명의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울주군은 이 자리에서 나온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 등 255건을 수렴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컨설팅은 갑질과 성폭력, 부정청탁과 함께 이해 충돌 방지와 공공재정 환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또 구성원 간에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와 선물 대신 메시지 보내기, 강제로 술 권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긴 청렴 리플릿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공공기관 264곳 가운데 유일하게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교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 재배 또는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은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남구청이 39세 이사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24개 문항에 대해 남구 청년 306명이 응답했으며 청년 정책에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로는 일자리와 고용이 40.5%, 그 다음으로 주거와 문화, 예술, 체육이 14.1%의 순을 보였습니다. 남구 청년들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는 경영 사무가 44.4%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 분야는 숙박과 요식업이 29.9%, 다음으로 교육과 서비스업 순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울산시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끝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은 SNS를 통한 금융 투자 사기와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 등 최근 기승하는 피해 사례와 청약 철회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8일까지 울산시 소비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강사가 학교로 방문해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축제 기간에 진행한 벼룩시장의 판매 수익 전액을 대학 발전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학생복지팀은 교직원 60여 명이 대학 축제 기간에 기부한 책과 의류, 전자제품 등 360여 개 물건을 벼룩시장을 통해 판매했고 3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학생복지팀은 이 수익금 전액을 어제 대학 발전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